오늘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세월호 유가족에게 잇따라 막말을 내놓은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관심 지역 가운데 한 곳이죠. 일산 신도시 경기 고양정 지역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대근, 우철희 기자. 네, 경기 고양정 지역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격전지 소식 전해주기 전에 각 정당별 유세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당별 유세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각 정당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여권의 불모지와 다름없는 이곳에서 지역주의 완화를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북 포항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정치를 그만두고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지역주의 완화를 포함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네, 역시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대표는 서울 용산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통합당 권영세 후보와 맞붙는 이곳에서 이해찬 대표는 용산과 중구, 광진구, 강남, 경기도 붕당과 용인 등 박빙 지역에서 합리적인 유권자들의 선택이 나오길 바란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어서 미래통합당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오늘은 충청권 유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에서 정권 견제론으로 방향을 튼 통합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겠다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할 것 없이 두 번째 칸에 표를 달라, 찍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미래라는 말을 갖다가 꼭 확인하시고서 찍으시면은 우리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원도 많이 당선을 시켜서 우리 통합당에 당선된 의원님들과 함께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고 불안해 하시는 것을 말끔히. 네, 민주당과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은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힌 민생당의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전주와 익산, 김제 등 전북 지역을 돌면서 유세 활동을 나섭니다. 그리고 또 최근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소외된 사회 구성원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이른 아침 고 노회찬 대표 모욕을 참배한 뒤 유세 일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세월호 유족 막말 파문의 당사자죠. 차명진 후보를 결국 제명 조치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긴급히 소집된 통합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에 대한 제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앞서 세월호 유족에 대한 막말로 탈당 권유 조치가 내려졌었는데요. 그래서 총선 완주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막말 파문으로 인해서 후보 등록이 곧 무효 처리될 예정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를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차명진 후보 제명 결정과 관련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3040 중도층의 이탈로 통합당의 개헌저지선, 그러니까 백석 확보도 위태로워졌다면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차명진 후보의 막말을 꼽았습니다. 지역구 의석 130석 이상으로 총선 승리를 내다보던 통합당이 막말 파문 이후에 예상보다 민심이 급격하게 이탈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극약 처방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통합당 상황 알아봤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안산 단원 을에 출마한 민주당 김남국 후보 관련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떤 논란이죠? 네, 민변 출신의 김남국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 을 지역의 후보로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후보가 지난해 1월부터 한 달여 동안 출연했던 팟캐스트,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성적 은호와 비하 발언, 욕설이 난무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은 안산 단원을에서 김남국 후보와 맞붙은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가 공개했는데요. 박순자 후보는 출연자들이 성적인 발언을 주고받는 가운데 김남국 후보도 함께 즐기고 받아치는 등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해서 품평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했다면서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방지법을 마련해달라면서 국민 청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 만큼 파장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국회 정당 관련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지역구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 경기 고양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번 총선에서 이 지역도 관심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 지역 현역 의원 그리고 또 이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로 인해서 가장 직격탄을 받은 곳입니다. 이 경기 고양정 지역구가 행정구역상은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에 속하는데요. 일산 신도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발표를 담당했던 사람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고양정 지역구에서만 내리 2번 당선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이 당사자가 직접 3기 신도시 발표를 하다 보니 지역구 주민들의 반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됐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성을 해야 되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탈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런 지역구에 나선 후보들은 누군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략공천한 정치신인 이용우 후보가 나왔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연아 후보가 나섰습니다. 네, 민주당 이용우 후보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역임했었고요. 민주당의 7번째 영입 인재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예상을 깨고 1000만 고객 돌파로 카카오뱅크를 인터넷 전문은행 선두주에 올려놓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먹힐 것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당내 대표적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아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현재 20대 국회 비례대표 현역 의원이고요. 또 미래통합당에서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대표적인 스피커로도 통합니다. 네, 저희가 후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런데 현안에 대해서 모르고 이 지역구를 논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3기 신도시 발표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만큼 이 지역에서 주요 이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동산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뒤로 보이실 텐데요. 여기가 다 온통 아파트촌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산 좌우로 다 아파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산 서구 고양정 지역구 이제 지도를 좀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고양정 일산 서구가 파주와 인접해 있고요. 서울과는 또 인접해 있지만 일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약 30년 전에는 일산 신도시라고 해서 신도시였지만 사실 지금 신도시란 말은 조금 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오래 지났으니까요. 네, 그래서 서울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로가 됐든 대중교통이 됐든 그때와 별반 다른 게 없다. 이런 불만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계 말을 좀 들어보면은 비슷한 시기에 분양했던 분당 신도시에 비해서 집값이 현재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런 말도 들리기 때문에 이곳에 초기부터 자리를 잡았던 소위 원주민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과 가까운 곳에 일산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 창릉지구가 들어선다는 발표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발표하다 보니 이 지역 민심이 들썩이고 있는 거죠. 네, 3기 신도시 발표에 여러 차례 반대 집회까지 열릴 정도로 주민 반발이 컸는데요. 또 다른 목소리들도 있다고요? 간략하게 짚어보죠. 네, 일단 뭐 지금 이 고양정과 관련해가지고 원주민들, 그러니까 초기부터 자리를 잡은 분들은 아무래도 재산권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고양정 지역구에 최근에 들어선 단지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장이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지역구 주민이라고 해서 한 곳으로 민심이 쏠리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곳에 출마한 후보들 공약도 당연히 이것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후보들의 입장을 간단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한마디로 이용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개혁해서 이제 일산에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겠다. 그래서 일자리를 좀 늘리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통합당 김현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3기 신도시를 철회하겠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간단히 짚어봤는데 그러면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보고 오시죠. 상대당 고양, 가불, 병정 네 후보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철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불 찬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철회가 가능할지 이 문제고요. 들어서려면 7, 8년 정도 걸릴 겁니다. 네. 입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도시가 안정화되려면 또 몇 년이 걸립니다. 그 전에 일산이 한 10년 동안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고 잘 발전시킬 건가, 거기에 초점을. 창릉 신도시가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고양시는 두동강이 나고 덕양구는 서울의 베드타운으로서 또 다른 전체 베드타운의 역사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일산에서는, 고양에서는 아무 대안 없이 집만 짓는 이 정말 나쁜 정치를 막아야 합니다. 그 중심에 3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두 후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용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12시에 이곳에 출연해서 저희와 대담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들어봤고요. 네. 김연아 후보 같은 경우는 출연이 예정돼 있었지만 계획을 번복해서 출연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인터뷰했던 내용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용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를 유치해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네. 그리고 3기 신도시 계획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네, 밝혔고요. 무의미하다 이런 입장을 예. 밝혔습니다. 김연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덕양구가 배드타운으로 더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3기 신도시를 철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양정 주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후보들의 공약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보이는 여론은 어떤지도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예, 지금 보시는 결과는 이용우 후보가 40.5%, 그리고 김연아 후보가 40.2%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조사 결과고요. 다음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용우 후보가 46.8%, 김연아 후보가 37.9%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 사이에 조사된 결과입니다. 또 다른 조사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용우 후보가 49%, 김연아 후보가 31.6%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조사된 내용입니다. 네, 다음 조사 결과를 함께 보면 지난 4월 4일 시작해서 5일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입니다. 이용우 후보가 42.2%, 김연아 후보가 46.4%의 지지율로 김연아 후보가 이번엔 앞서는 결과가 네. 나왔네요. 네, 여론조사를 보면 이용우 후보가 앞선 것도 있고요. 그리고 김연아 후보가 앞선 결과도 있습니다. 앞서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이 좀 다양했던 것처럼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입장이, 이 반감이 어떤 여론조사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좀 힘들어 보이네요. 네, 왜냐하면 이 지역의 역대 선거 결과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의 총선 그리고 또 두 차례의 대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 계열 후보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앞서 실제로 YTN 여론조사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봤는데요. 그래픽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제로 YTN 저희 여론조사에서 고양정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요인 가운데 가장 컸던 비율이 바로 소속 정당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40%가 넘는 응답자가 소속 정당을 보고 이 지역의 후보를 골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김대근 기자 말씀하셨지만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초기 정착 집주인들의 불만, 특히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집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세입자 등의 유권자, 그리고 또 통합당에 대한 반감을 가진 유권자들도 상당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YTN 정치 인터뷰 당당당 총선편 1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를 이 자리에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당초 미래통합당 김연아 후보도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예정이었지만 김연아 후보 측에서 계획을 번복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YTN에서는 두 후보에게 모두 공정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 분명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고양정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